혹시 저 조금 지쳐 보이나요? 괜찮은가요? 표정이 조금? 제가 약간 춥고 배고프긴 한데 마음 멘탈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표정이 조금 그렇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여기 7시간 가까이 앉아 계셨던 많은 분들이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고, 제가 뭔가 전달해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을 제가 보고 배우러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도 마지막 발표인데요. 힘내서 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또 공유하고 싶었던 얘기 잘 공유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기 전에 저희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당근 대장님 거 한 개만 훔쳐갈게요. 지금 치열했고 뭐고 나 지금 춥고 배고프다 하시면 발 한 번만 이렇게 들어주세요. 한 400분 드셨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금 마지막 타임인데, 스타트업 PO 만 3년 회고라는 개인 회고 형식을 빌어서 지난 3년간에 있었던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그리고 새롭게 시도하고 싶은 부분, 그거 좀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개인 회고 형식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제 시리즈 펀딩을 가기 전에 POPM으로 그런 초기 스타트업에 합류하신 분들, 또는 합류하고 싶은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 주목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기획자로 이렇게 근무하셨지만 이제는 좀 프로덕트 담당자로 이렇게 POPM으로 뭔가 좀 직무 전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광주님께서 이렇게 발표해 주셨는데, 대표적인 언섹시 비즈니스 영역인 것 같아요. 물론 점점 이제 그쪽 영역이 커지고 있지만, 근데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B2H 병원을 상대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파는 이쪽 시장도 굉장히 언섹시합니다. 뭔가 화려하지 않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회가 있고, 그런 언섹시 시장에서 제품을 고도화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제로 투 원 경험, 그리고 커리어 사춘기가 오셔서 조금 지금 그런 개인적인 커리어 정책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저는 엔지니어 출신으로 커리어를 시작했고요. 사실은 병원에서 개발자로 조금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이제 병원에서 R&D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좀 맡아서 한 3년 정도 마지막에 병원에서 그렇게 R&D 프로젝트 매니저로 그렇게 좀 있다가 이렇게 좋은 제안을 받고 이제 초기 스타트업의 PO로 이렇게 합류를 해서 지금 만 3년 지나고 계속 재직 중에 있습니다. 개인 회고 형식을 빌어서 이게 3년을 돌아봤는데요. 좋았던 점 3가지, 아쉬운 점 3가지, 그리고 새롭게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보고 싶은 도전에 대한 2가지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았던 점 첫 번째, 0.5에서 1.5 이렇게 좀 애매한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 제로 투 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링크드인의 정말 극초기 스타트업, 거기 보면 링크드인에 보면 기업 인원수가 1에서 10명, 15에서 50명 이렇게 좀 단위가 있는데요. 1에서 10명인 극초기 스타트업의 JD를 하나 제가 좀 따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무시무시한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실무와 디렉팅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생각보다 이게 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혹시 지금 현재 당근 대장님 저 한 분만 더 쓸게요. 실무와 디렉팅을 동시에 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시고요. 여기 디렉팅이라면 제가 정의하는 디렉팅은 이제 팀 매니지먼트 플러스 비즈니스 퍼포먼스 관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무를 하면서 디렉팅을 같이 하는 그런 경험이 이 제로 투 원의 좀 제네럴한 그런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기획자 포지션으로 이렇게 초기에 이제 합류를 해서 이제 팀을 계속 이제 늘리는 그런 역할을, 하이어링 매니저 역할까지 부여받고, 이제 실무를 계속 하면서 서류 검토하고 채용하고 온보딩하고, 그다음에 계속 퍼포먼스 체크하고 서로 원온원 피드백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한 1년, 2년 이렇게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까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요라고 이제 오혁근님 발표 자료에 나온 부분이 사실은 여러 그런 초기 스타트업 PO나 PM 또는 기획자분들에게 아마 동일한 그런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 합류했던 건 아니고 시드 투자를 막 받은 4년차 스타트업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됐었는데요. 그때 이미 그 시드를 받기 위해서 이미 약간 달걀에서 약간 병아리가 살짝 톡톡 깨고 나온 것처럼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시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 1년 정도 계속 딥다이브 하면서 일단은 저희가 프로덕트 1.0을 런칭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MVP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서 봤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1.0 공식 런칭을 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이거 웬 닭 한 마리를 키워서 그냥 덥석 던진 거죠. 고객에게. 알아서 잡수십시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러면서 이제 1년간 저희가 고객들을 초기에 뭐 한 3개월 만에 막 한 30 B2H 병원 고객을 모으면서 저희가 좀 주목을 받기도 하면서도 엄청난 VOC의 이제 쓰나미에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은 그런 1년을 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VOC 분석 대응과 여러 가지 그런 프로세스도 다시 셋업을 하게 되고요. 그것과 동시에 저희가 또 이제 1년간 계속 프로덕트를 그런 VOC 분석과 핵심 문제 정의, 그다음에 솔루션 제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품 고도화를 계속 진행을 하였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이렇게 생닭을 던지는 게 아니라 잘 치킨으로 만들어 포장을 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교훈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이 저는 초기에 그래도 같이 진입을 해서 완전히 제로 베이스, 제로 투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0.5에서 한 1.5까지는 조금 경험을 해본 것 같고 이런 경험은 또 다른 데 가서 또 할 용기가 잘 나진 않지만 아무튼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좋았던 점은 기능 조직과 목적 조직을 하나의 회사 안에서 재직 기간 안에 경험을 해본 부분입니다. 대부분 다 익숙하실 거예요. 기능 조직이라 하면 이제 기획 디자인, 뭐 백엔드, 프론트, 뭐 QA, 뭐 이렇게 그렇게 정말 동일 직무 그런 유닛끼리 이제 대부분 폭포수 모델로 순서에 맞춰서 아까 전에 뭐 불꽃남자님 그 강의부터 해서 자세히 다 정리가 겹치는데요. 여러 가지로 그런 어떤 프로세스에 맞춰서 폭포수 모델대로 그 웹 에이전시나 IT 에이전시에서 흔히들 그렇게 하는 그런 업무 방식으로 저도 그렇게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품이 이제 1.0이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계속 팀을 이제 셋업하고 확장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실무적으로는 이제 기획정책 문서를 작성하고 이제 엑슈어라는 툴을 통해서 이제 와이어프레임을 그리고 같이 또 개발팀과 협업하는 그런 역할을 동시에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품을 런칭하고 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1.0이었지만 이제 시장의 어떤 걸 요구사항을 맞추는 P&F가 명확하게 안 잡힌 1.0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MVP처럼 저희가 오히려 런칭한 이후에 이제 그런 여러 VOC를 통해서 이제 저희 제품의 핏을 찾아가는 과정이 한 1년 정도 있었고 그런 과정 중에 좀 일부 멤버의 이탈도 있었고 또 비즈니스 조직과 저희 R&D 조직 간에 좀 약간 내부적인 그런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경영진에서는 극단의 조치를 내세웠는데요. 외부에서 애자일 전문가를 한 분 모시고 저희 쪽에 같이 상주하면서 조직을 리빌딩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가보자. 스쿼드 형식으로 크로스 펑셔널 조직을 아까 광주님 거기 표현에서도 5개의 스쿼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뭐 3개에서 한 4개 정도의 스쿼드를 이렇게 구성해서 이렇게 한번 좀 크로스 펑셔널하게 한번 좀 업무 방식을 좀 개선을 해봤고 그러면서 2가지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폭포수 방식으로 일하던 부분이 이제 스크럼 방식으로 좀 업무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기획자의 직무에서 PO의 직무로 좀 전환을 하면서 기존의 기획자가 조금 더 어떤 IA나 어떤 기능 목록 정의 그리고 어떤 좀 와이어프레임 약간 시각적인 요소에 조금 같이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아까 전에 광주님 표현에 의하면 정말 이게 정말 문제인가? 우리가 이 VOC의 문제는 정말 핵심 문제가 무엇이지? 이런 부분을 같이 치열하게 리서치하고 고객을 만나보고 고객의 데이터를 확인해보고 또 직접 가서 진료 끝나신 뭐 원장님들, 간호사분들 인터뷰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 핵심 문제 정의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적인 요소의 롤은 이제
디자이너 분이랑 저희가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담당해달라, 조금 더 역할을 좀 확장해달라, 이렇게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오랜 기간 해서 셋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 조직과 목적 조직으로 이렇게 한 3년 반 조금 안 되게 이렇게 경험을 했던 부분이 저는 굉장히 저한테 소중한 경험이고, 정답은 없습니다. 폭포수는 뭐 구식이고 애자일 뭐 스크럼은 뭐 신식이다, 그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스테이지, 제품의 스테이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그 문화에 대한 인식, 그런 수준에 맞춰서 이러한 프로세스가 도입이 돼야 되지, 절대로 뭐 애자일 스크럼은 뭐 빠르고 좋고 절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제품 MVP가 나올 때까지는 폭포수 모델로 철저히 계획을 짜서 이렇게 저희 WBS 작성하면서까지 이렇게 가는 게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 이후에 그런 프로세스는 이런 스크럼 모델이나 아니면 이런 크로스 펑셔널 조직을 운영해 보시는 것도 좀 권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좋았던 점은 이제 3년 전에 저보다 제가 저 자신을 알던 것보다 지금 이제 3년 후에 제가 저를 인지하는 게 조금은 넓어지고 살짝 깊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좀 이렇게 위계에 있는 조직에서 생활을 좀 오래 하다가 이제 새로운 조직에 갔는데 여기는 이제 되게 유연하더라고요. 출퇴근도 유연하고 호칭도 유연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적응을 잘 못해서 굉장히 복장도 좀 막 딱딱하게 막 그렇게 입고 막 표현도 막 님님님 하는데 저는 막 누구누구 선생님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병원에서 막 선생님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적응을 잘 못했던 기억이 살짝 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연한 조직에 가서 제가 발견할 수 있었던 기회는 여기는 상위 리더와 하위 그런 직원 하위 리더들에게 편하게 내가 피드백을 구할 수 있겠다, 이런 기회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위계 조직에서는 제가 굉장히 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부서장이 뭐 월에 한 번씩 그때는 면담이었죠. 원온이라기보다는 면담을 요청하지만 쉽게 뭔가 저의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한다거나 뭔가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연한 조직에서는 여러분도 그런 조직의 문화를 잘 활용하셔서 좀 많은 피드백을 상위 리더와 하위 리더분들께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물었던 질문, 제가 찾아갔던 몇 가지 그런 나 자신에 대한 질문은 내가 정말 추구하는 가치가 어떤 거가 있지? 사실은 성장과 돈, 인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작은 신생 회사에 왔는데 정말 내가 그게 추구하는 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맞나? 내가 정말 계속 향하고 바라보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고민들. 그리고 제가 가진 능력이 분명히 있고 사실 못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능력과 이 무능력을 좀 객관화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처음엔 용기가 나진 않았지만 처음에는 못해도 좀 하는 척 하다가 몇 번의 어떤 그런 것들이 동일한 불편한 상황이 반복이 될 때 제가 이제 원온원을 요청합니다. 제 하위 리더분들에게도 요청하고 제 상위에 이제 이사급 분들에게도 요청을 해서 좀 피드백을 구합니다. 제가 이번에 좀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어떻게 보셨어요? 좀 제가 어떤 걸과 좀 놓쳤을까요? 좀 그런 부분을 원온원을 통해 좀 객관화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버려야 될 것과 좀 공통적으로 나온 피드백들을 제가 잘 메모를 해서 단번에 안 고쳐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개선하려고 계속 그것들을 복기하고 좀 나의 스왑을 계속 새롭게 업데이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게 세 번째로 가장 소중했던 그런 점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초기 그런 작은 회사에 가면 아쉬운 점이 무더기로 엄청 많은데요. 특별히 이제 시장을 잘 안다는 그런 착각이 제일 많이 아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 밥을 한 13년 먹다 보니까 병원 안에 다직종 임상 전문가분들이랑, 그러니까 보통 병원에 아파서 가면 이제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를 막
못 알아들을 때도 있고 좀 이렇게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 13년 동안 그런 것들을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 자랑이라기보다는 그냥 편해졌어요. 의사분들, 뭐 임상명리사분들, 의무기록사분들, 뭐 여러 가지 그런 간호사, 약사, 뭐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조금 잘 들리기도 하고 어렵지 않게 이렇게 서로 대화가 되는 그런 사이가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작은 회사에 와서 실제 제품을 만들고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고민했을 때 뭔가 제가 좀 오해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이제 초고령화라는 키워드는 사실은 뭐 이쪽 업계의 어떤 업사이드를 이제 완전히 이제 뚫어버리고 계속 이쪽 시장은 커질 것이다라는 그런 약간의 그런 기대감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뉴스 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6, 7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시장을 조금 더 쪼개서 정말 우리가 속해 있는 B2H 시장을 살펴봤을 때는 사실은 적용이 전혀 안 되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환자가 많아지고 어르신들 환자가 늘어나도 절대로 병원에 계신 원장님들과 간호사분들은 본인의 업무 툴인 그런 전자차트나 이런 거를 쉽게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게 또 아까 광주님 B2B 특성에도 잘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동네 의원과 상급병원 규모는 좀 다르지만 좀 비슷하지 않을까?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실제로 전문 과목별, 직종별, 지역별 굉장히 작고 여러 개로 쪼개진 시장이 이 B2H 시장입니다. 작은 폐쇄형 커뮤니티 안에서 이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시장 파이가 작은 것들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언섹시하고요. 힘들고 굉장히 좀 영업도 굉장히 힘들게 하세요. 이런 학회를 다 열 때마다 조금씩 다 찾아가고 학회도 또 지역별로 나눠져 있고 협회도 뭐 의사협회, 간호사협회도 굉장히 또 지역별로 다 쪼개져 있고 굉장히 아무튼 이쪽 시장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사용자 정보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사실 아까 폐기물 처리 직접 이렇게 몸으로 뛰셨다 해서 저희는 이제 병원에 가서 직접 진료실 막 접수실 가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좀 모니터링도 하고 싶은데 원장님이 미쳤냐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절대 안 된다. 진료 볼 때 거기 커튼 뒤에 숨어 있는 거 절대 안 되고 거기 모니터링 뭐 이렇게 원격으로 이렇게 달아서 저희가 혹시 화면 캡처를 잠깐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확인만 하고 삭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요구했는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런 사용자 정보 안에 그 환자의 개인 정보와 민감 정보가 다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이 유저 리서치나 어떤 고객 사용자의 어떤 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근거로 뭔가 제품을 개선한다는 건 상당히 쉽지 않았고, 그래서 모든 어떤 그 병원의 프로세스가 마무리된 이후에 가서 좀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좀 저희가 좀 데이터를 획득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좀 시장에 대한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지금 돌이켜보면 조금 레슨런으로는 남지만 좀 많은 시행착오와 비용을 발생시켰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쉬운 점은 불편한 대화를 저도 불편해했다는 부분인데요. 아까 오 박사님 아까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토크포비아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뭔가 지금 팬데믹 이후에 더 토크포비아 분들이 좀 더 이렇게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업무적인 대화는 저는 이렇게 뭐 슬랙이나 뭐 이렇게 메신저보다는 이렇게 직접 유선으로 하는 걸 조금 아직 제가 좀 꼰대라 그런지 모르지만 유선으로 하는 걸 편해하는 편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불편한 토크는 어렵더라고요. 제가 잘 못하겠더라고요. 여기서의 불편한 토크는 이제 제가 매니징하고 있는 같은 팀이나 아니면은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크로스 펑셔널 팀의 그 구성원 분들이랑 뭔가 진행하다가 그분들이 뭔가 실수를 했거나 그분들이 프로세스상에서 뭔가 좀 어떤 비용을 발생시켰을 때 그거에 대해서 건강하게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리더 미팅을 주간 미팅을 하게 되면 그거 제가 놓쳤어요.
뭐 제가 다시 다음부터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차라리 화살을 저한테 돌릴지언정 그 얘기를 그 본인한테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피드백을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좀 불편했었습니다. 일종의 저도 불편한 토크 포비아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 2년이 지나고 만 3년이 다 되어 가면서 안 되겠다. 이거는 꼭 함께 얘기하고 대화하고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나 자신과 그 구성원의 성장 그리고 회사 제품의 그런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게 되었고, 그러한 불편한 토크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제가 조금 노력해봤던 것들을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일단은 사소한 일상에서의 대화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일상에서 이제 업무적인 대화를 많이 하자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인간 대 인간의 어떤 관심, 아까 전에 또 인문학 말씀도 하셨고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많은 그 상위 선배님들 강연에서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그런 그 사람에 대한 관심, 내가 당신을 업무적인 상대로만 보진 않습니다. 당신 자체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습니다라는 시그널을 일상적으로 많이 보내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언어의 어떤 신뢰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단아까 표현이 좀 딱딱하긴 하죠. 그렇지만 때로는 어떤 정중히 뭔가를 요청하고 부탁할 때는 언어의 어떤 신뢰감을 위해 조금 이렇게 그런 표현도 좀 신경을 썼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동일한 오류를 저도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피드백을 준다는 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먼저 좀 돌아보고 같이 좀 대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성장과 그리고 우리 제품의 성장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 세 번째는 사실 오래된 저희 POPM 기획 유니버스의 주제, 그런 안주거리이자 토론 주제인데요. 사실은 이 프로덕트 오너십, 아까 노노니님께서도 첫 강연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는데, 사실 인하우스에서 뭔가 이 프로덕트를 개선하는 과정에는 당연히 오너십에 대한 충돌이 조금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잘 모르고 이제 무조건 같이 팀으로 일할 때는 당연히 기획 디자인 유닛에 조금 더 제품 오너십을 주고 결정 권한을 주고 여기서 뭔가 사인오프를 했으면 개발단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일단은 조금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고집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 조금 과몰입을 하면서 이제 뭐 개발팀과 때로는 뭐 경영진과 그런 목소리를 높이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원칙이라는 책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딜리셔스 그 전 대표이신 장홍성님께서 권한은 없다. 오로지 당신의 역량과 커뮤니케이션만으로 승부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매력적인 직무가 PMPO다. 이렇게 딱 해주셨는데 무슨 개소리야? 막 이러다가 처음엔 좀 와닿지 않고 이거 너무한다. 너무하신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거를 곱씹어 봤어요. 정말 오너십을 내가 권한으로 받은 건 아니구나. 근데 역량과 커뮤니케이션으로 내가 함께 일하고 함께 제품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을 움직이고 동기부여하고 설득한다는 거는 정말 오로지 나의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오너십에 대한 약간 집착, 과몰입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객관화와 입체화라는 그런 그런 카테고리를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먼저 제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꾸기 좀 어려운 것, 뭐 상수라고 표현은 했지만 바꾸기 조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당연히 이제 나와 관련된 것들이 가장 바꾸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어떤 생각, 역량과 어떤 언어,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일단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먼저 집중을 하자.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리서치 단계에서 선별적으로 컨택을 했던 이해관계자들을 이제는 킥오프 미팅 때 제가 컨택했던 분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서 같이 다시 한번 랩업을 한다든지, 킥오프 때 뭐 추가적으로 같이 그런 이해관계자들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좀 유도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 제품에 대한 어떤 그런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컨펌을 받고 아니면 조금 더 확인하는 과정을 가지려고 노력을 좀 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정리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그렇게 이제 좋았던 점 세 가지, 아쉬운 점 뭐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은 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더 제가 지속적으로 해보고 싶은 것들은 이 스몰톡에 대한 부분입니다. 갑자기 웬 스몰톡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저희처럼 재무 구조가 아직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작은 회사들은 언제든지 슬랙에 불이 켜져 있건 안 켜져 있건, 주말이건 평일이건 갑자기 이렇게 연락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편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 얘기라고 해서 이 사람 내 워라밸 깨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캐주얼하게 근데 며칠 전에 그거 빌드해 주신 거 좀 테스트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조금 뭐가 좀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갑자기 일 얘기로 전환하더라도 서로 쿨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고 싶습니다. 개발팀과 저희 또 스쿼드 안에 그런 스크럼 멤버들이랑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PO가 되고 싶고, 궁극적으로는 단순히 이 회사에서 이 제품에만 국한된 이슈가 아니라 아마 뭐 맥비님이 이렇게 컨퍼런스 만드신 그런 목적과도 조금 연결이 되는 단어인데요. 제가 궁극적으로는 약한 연대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냥 가볍게 일 얘기, 비즈니스 얘기도 그냥 우리 일상의 그냥 대화처럼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약한 연대를 만든다면, 우리가 다시 또 다른 프로젝트, 다른 프로덕트로 만나더라도 정말 우리가 또 즐겁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잘 못하는 거지만 계속 그러한 스몰톡을 해보고 싶고요. 근데 제가 앞에 청크라는 단어를 붙였죠. 좀 전제가 있습니다. 이 청크라는 단어가 보통은 아주 작은 최소의 작업 단위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가능하면 대화는 짧게, 대신 빈도는 좀 자주 대화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조금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 10년 전부터 이제 빅테크들의 어떤 오피스 설계 전략에 HR 전략으로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사소하게 다양한 직종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소하게 서로 마주치고 대화할 수 있고, 거기서 뭔가 스몰톡에서 여러 아이디어나 문제 해결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실제로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동일 팀 내에서 또는 크로스 펑셔널 조직 안에서 이러한 좀 짧지만 잦은 스몰톡을 조금 시도해보고 싶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백엔드 MG 개발자분도 계신데 저는 되게 편하게 이렇게 스몰톡을 하는데 늘 대답이 이렇게 짧고 이렇게 딱 이렇게 빠르게 끝나세요. 그래서 이분이랑 어떻게 조금 더, 물론 스몰톡은 맞는데 조금 스몰톡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계속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도해보고 싶은 부분은 이제 마지막 제가 생각하는 메타인지의 마지막 퍼즐은 C레벨 경영진의 그런 피드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지지 오피스의 여기 CEO 제임스님처럼 이렇게 쿨하게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이렇게 하는 그런 대표님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대표님도 굉장히 바쁘시고 뭔가를 대화 주제를 미리 어레인지하고 또 대화를 한번 시작하면 뭔가 끝장을 봐야 되고 굉장히 쉽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의 상위 리더의 어떤 피드백을 구한다는 건 굉장히 나의 성장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냥 질문들을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제가 지금 잘 하고 있나요? 제가 지금 혹시 좀 고치면 좋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저한테 좀 기대하고 계신 퍼포먼스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 회사에서 혹시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실까요? 뭐 이 외에도 본인만의 어떤 질문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런 질문들을 뭐 꼭 C레벨이 아니더라도 본인 위에 중간 리더가 있다면 중간 리더에게도, 그리고 또 나아가서 상위 리더에게도 한 번씩 계속 여쭤보고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뭐 긴 기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스타트업 PO 3년을 제가 뭐 자의에 의해서 이렇게 또 중간에 그냥 중도 포기하고 이렇게 다른 데 옮길 기회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선택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뭐 주저리 한번 적어봤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도 시궁창에서 굴러도 그래 뭐 이 생이 낫다라는 그런 어떤 격언도 있듯이 어려웠지만 직접 경험해 본 게 나한테는 너무 소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냥 방구석에서 키보드 워리어로 이렇게 지내지 않았을까? 그런 고민, 그런 끔찍한 상상도 해보곤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기 링크드인이나 이메일로 한번 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Q&A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